안녕하세요. 글로벌TV 김이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호치민에 있는 관계로 조금 음질이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해하고 좀 들어주시고,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국제결혼을 진행하다 보면 그 여자가 바람나서 좀 문제가 되는 그런 케이스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구독자님이 연락이 오셨는데 자기 여자친구가 남자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런 얘기를 좀 물어보시더라고. 근데 제가 우리 구독자님이 하는 얘기로만 들어봤을 때는 여자친구가 남자친구가 있는지 없는지 바람이 난 건지 이거를 솔직히 제가 신도 아닌데 어떻게 알아요? 함부로 얘기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렇지만 남자친구가 있거나 아니면 바람이 났다고 추정은 할 수 있는 그런 팁은 제가 드릴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얘기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국제결혼 진행하다 보면 연애를 통해서 결혼하고 업체를 통해서 결혼하고 하시죠. 근데 이게 이런 게 좀 있어요. 뭔가 쉽게 풀리면 그에 대한 반대급부도 좀 생각을 해야 하거든요. 제가 다년간 결혼 시켜보니까 그러더라고. 예를 들어 이런 거. 남자가 53세예요. 근데 여자가 20대 초반이야. 근데 여자가 한 번에 결혼한다고 오케이야. 그럼 이런 케이스가 평소에 많이 있냐? 그렇지가 않아. 그러면 그 남자가 잘생겼냐? 아니면 조건이 좋냐? 아니면 돈이 많냐? 그것도 아니야. 근데 여자가 일단 오케이를 했어. 그래서 둘이 교제하기로 하고 약혼까지 했어요. 교제 기간 갖고 약혼도 하고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이 여자가 호치민에서 유명한 조폭의 세컨드인 거야. 그래서 이 남자 죽을 뻔하다 살아났어요. 이런 케이스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남자가 한 30대 후반이었어요. 근데 괜찮아. 여자도 괜찮고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여자가 잘로 계정을 2개 쓰고 연락이 안 될 때 한 반나절 하루씩 연락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이런 것들이 그런 의심 사례를 의심해 볼 수 있다는 거지. 자, 첫 번째 케이스는 나에게 과분한 상대를 만났을 때,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는 여자가 핸드폰이나 페이스북 계정을 여러 개를 쓰면서 연락이 안 될 때는 반나절 하루 연락이 안 돼요. 이런 케이스들이 제일 많고, 또 남자친구까지는 아닌데 남자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금방 찾아낼 수 있는데, 이게 술집 좀 다녀보신 분들은 이게 술집 여잔지 아니면 일반인 여잔지 바로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문제인 거지. 제가 예전에 외모가 좀 괜찮은데 술집 여자일 수도 있는 여자들이 국제결혼을 하러 나온다고 전에 얘기한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제 어렸을 때 화류계 쪽으로 빠져서 일을 하다가 나이가 차면 경쟁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그런 여자들 중에 일부가 시간 날 때 국제결혼 업체 와서 맞선을 봐요. 그리고 요즘에 화류계 여자들이 많이 세련돼져가지고 그 사람들이 화류계 여자라고 안 하면 잠자리를 해보기 전까지 잘 몰라요. 그리고 잠자리 부분도 화류계 여자라고 해서 다 잠자리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추정치로 추정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어떤 술집 여자의 패턴을 아는 사람들은 바로 그걸 추정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거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화류계 여자들이 아무래도 외모가 좀 좋죠. 그리고 남자 가지고 놀죠. 그러니까 진짜 꼼짝도 못하는 그런 분들 많이 보는데, 사실은 이런 데서 문제가 많이 생겨요. 국제결혼 진행할 때 여자가 바람나는 케이스 대충 보면 호치민에서 기숙사에 있을 때, 그리고 중간에 친구 결혼이나 아니면 아는 사람 결혼식 이런 데 갔을 때 신랑 하객 중에 친구나 가족이나 이런 사람하고 바람 잘 나요. 그리고 한국어 공부 끝나고 한국에 비자 접수하고 한 2달 정도 기다리는 사이에 그때도 좀 바람이 잘 나는 편이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바람 날까봐 걱정하는 그런 것보다, 바람 날 여자는 어차피 바람이 나요. 근데 그 환경을 안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 그런 것도 있지만, 이거는 한편으로는 복불복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어느 정도 나하고 어울릴 만한 그런 여성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 이게 웃기는 게, 아니 자기 이모가 소개시켜줘도 바람나서 파혼하는 그런 케이스도 있어요. 소개하는 사람이 소개 의도를 좋은 의도로 소개해주고 남자가 지극정성으로 와이프한테 잘했어.
그런데 와이프 고향에 와이프 친구 결혼하는데 결혼식 갔다가 거기에서 중국 놈이랑 눈 맞아가지고 파혼한 그런 분도 있거든요. 그건 뭐, 그거 뭐라고 해. 할 말이 없지. 아무튼 좀 그런 부분들이 이게 어느 정도는 복불복이긴 한데 그래도 돌다리라도 두드리는 심정으로 국제결혼을 진행하다 보면 일단 피해야 되는 게 너무 나이 차이 나는데 그 여자가 나랑 결혼한다고 한다. 그거 되게 위험해요. 그리고 이렇게 나이 차이 나는 경우에 그 여자가 바람을 안 핀다 하더라도 남자와 어떤 나이 차이에서 오는 대화의 단절이나 생각 차이에 의해서 어떤 합이 안 되는 그런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런 얘기 하는 거고, 두 번째는 그 뭐랄까 한국 남자들이 그 외모가 좋은 여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다 보니까 여자를 좀 다룰 줄 아는 사람들은 그런 여자 만나도 잘 끌고 가요. 근데 내가 못소리나 연알못이나 아니면 일부 남자 중에 여자가 예쁘지 않으면 관심조차 안 두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평소에 여자를 안 만나봤기 때문에 사실은 그 여자가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다가도 남자 하는 행동 보고 답답하니까 흥미를 잃어서 그냥 결혼하기 전에 다른 남자를 찾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도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 그 여자만을 탓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사실은 현실 세계에서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평소에 남자를 많이 겪어본 여자들, 그러니까 화류계 여자나 화류계 여자는 아니더라도 나이가 좀 있고 외모가 좀 있고 남자를 잘 구슬을 줄 아는 여우들, 이런 여자들 중에 상당수는 자기 남편이 있음에도 다른 남자 만나고 안 들킬 거라고 자신하는 여자들이 있어요. 근데 한국 사람 그렇게 멍청하지 않은데 잘 알아요. 근데 이 여자가 바람피는 거는 한편으로는 복불복도 있기 때문에 알기는 어렵지만 이게 남녀 사이의 상성이나 어떤 서로 호감의 상관관계에 의해서 여자가 다른 쪽으로 눈을 돌릴 수도 있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일단 이런 부분을 알고 그 남녀 사이의 상성에 맞춰서 또 정상적인 집안에서 정상적으로 자란 여자, 또 부모가 컨트롤하는 그런 가정에서 여자를 만나면 이런 경우의 수가 많이 줄어든다는 거죠. 특히 그 출신은 시골인데 대도시에서 일하면서 특출난 직업도 없어. 그런다고 해서 급여가 많지도 않아. 근데 자신의 급여에 비해서 좀 화려한 여자들은 대부분 사귀는 남자가 아니더라도 스폰서나 아니면 즐기는 남자한테 비용을 받아가면서 살아가는 그런 케이스가 되게 많기 때문에 이런 게 사실은 베트남에서도 많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흔한 얘기로 슈가데디, 슈가베이비로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뭐 제 주변에도 한 달에 한 2천만 동, 그러니까 100만 원 정도 주면은 남자가 원하는 때 와서 같이 데이트 해주고 같이 놀아주고 그런 여자 흔해요. 생긴 거 멀쩡하고 엄청 이뻐요. 그런 여자들이 한 2천만 동에서 한 5천만 동까지 그 정도 비용을 받고 베트남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이렇게 어울리기 때문에 이런 여자들이 좀 나이 먹고 이제 좀 끝발이 떨어지면 한국 남자하고 결혼을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3살 버릇 8까지 간다고 하던 행동 결혼하고도 그대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류계 여자나 이런 스폰서 이런 거를 좋아하는 여자들은 피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베트남에 진짜 생긴 거 멀쩡하고 좋은 직장 다니는 여자애들조차도 이런 슈가데디, 슈가베이비 이런 걸 하는 여자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예쁜 여자를 선택하려고 할 때는 진짜 조심하셔야 되고 그 리스크도 분명히 따른다는 것을 충분히 아시고 국제결혼을 하셨으면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